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노을길 님께서 맨 처음 오셔서 강의 기대된다 하셨는데 오늘은 죄송스럽지만 강의는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 주시고 아직 답변 질문이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모발 이식 수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도대체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냐? 나는 지금 수술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발 이식 수술과 반대되는 개념은 치료가 있죠. 약을 쓴다든가 주사 치료를 한다든가 뭐 물리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과 다른 개념이죠, 그거는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과 치료를 놓고 보면 순서는 항상 치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수술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할 때 1번은 거울을 보셨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내 머리에 탈모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 친구도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는 것 같다 하면 일단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수술을 피해 다니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중기 탈모라 그러는데 말기 탈모는 뭐 물론이겠지만 중기 탈모일 때는 모발 이식 수술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수술이 필요하니까 수술한다 이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지만 치료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의 결과를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치료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치료 결과에 실망해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은 수술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수술해서 좋아졌다가 수술한 머리 빼고 나머지 머리는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술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 결국 다 빠지더라. 그건 수술 후에, 수술 전에 치료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수술 단독으로 진행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수술은 치료를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발 이식 수술이 진행돼야 됩니다. 치료에만 또 너무 의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치료를 처음에 약하게 시작했었겠죠. 근데 효과가 부족하면 치료의 강도를 점점 올리는데 특히 약을 이제 약의 용량을 올리고 종류를 되게 많이 다양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부작용은 단기간에 생기는 처음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쓰면은 결국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걸 수술이 싫으니까 약이나 치료만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래서 탈모 약이라는 거는 시작하실 때 이 약은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구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약을 만약에 탈모약을 5가지를 먹는다. 이걸 내가 20년 동안 먹을 수 있겠나? 40년을 먹을 수 있겠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약을 끊으면 머리가 다시 빠지거든요. 치료에 의존하는 탈모는 항상 결과가 그렇습니다. 치료할 때 좋았는데 중단하면 또 빠진다. 그래서 치료와 수술은 서로 적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죠. 치료가 안 되는 걸 수술해주고 수술이 못하는 걸 치료가 해주죠. 그래서 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치료를 열심히 해보시고 열심히라는 거는 빠짐없이 1년 동안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결과를 보고 결국 내가 원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면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무서우면 1년 후에 결과 정도로 만족해야 돼요. 1년 후에 수술을 하기 싫으니까 용량을 올리거나 약의 개수를 막 늘리기 시작하면 이제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치료와 수술에 대한 개념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수술을 너무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봄여름님께서요. 모발 이식을 받은 후에 탈모가 계속 진행되면 이식한 머리카락도 빠지나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방금 제가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모발 이식만 하고 아무 치료도 안 하면은 탈모가 계속되는데 그게 머리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식한 머리는 뒤에서 오잖아요.
뒤에서 오는 튼튼한 머리는 이쪽으로 이식을 해놓으면 그 머리는 사실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가늘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치료를 안 하거나 약을 안 먹어서 탈모가 계속 진행되면 이식한 머리도 빠지나요? 이식한 머리는 안 빠집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닌 게 이식한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좋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M자 탈모를 생각을 해보세요. M자 탈모가 여기 심해서 이쪽에 머리를 많이 심었어요. 3천모, 4천모를 심었는데 치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 여기만 빽빽하게 남고 딴 데가 빠지기 때문에 좀 머리가 그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되려면 수술을 하시기 전에 치료에 대해서 먼저 잘 바닥을 다져놓고, 그러니까 치료를 적어도 1년 이상 잘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다,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이 딱 서면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탈모가 계속 수술을 한 다음에 치료를 못해서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식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이식을 지금 뒤에서 오는 머리는 제가 말한 대로 여기가 너무 심한데 여기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식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셨는데 치료를 먹는 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장기간이니까 먹는 약은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먹는 약만 드시면 수술한 그 좋아진 거는 잘 유지되죠. 김홍성님, M자 탈모 초기인데 지금 모발 이식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물 치료로 더 버티는 게 나을까요?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이때 결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는 일단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술을 하든 안 하시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요. 기본적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더 심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M자 탈모는 약을 써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방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모발 이식이 필요하냐는 일단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은 어떻게 보냐 하면 머리를 감으시고 머리를 말리고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면 수술 미루셔도 돼요. 근데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M자 탈모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되면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는데 누군가가 너 머리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 실제로. 그러면은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더더욱 미루지 마시고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머리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생활하는데. 해피띵님이요. 여성 탈모도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성 탈모. 근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모발 이식이요.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해야 되고 수술 방법도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약을 잘 드셔야 되겠죠. 앞머리 숱이 점점 줄어서 고민인데 여성들도 이식 많이 하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요. 이식하는 환자분들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여성분들 한 분 하면 그 다음 날은 남성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환자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성분들 특히 윗머리 이런 쪽은 효과가 안 나서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대강 짐작은 되는데 수술이 쉽진 않거든요. 짐작은 되는데 여기 여성분들 머리가 이미 그 모근이 많이 상해서 머리를 회복되지 않는 경우,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수술하면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랑 수술 방식이 다른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는데 여성분들의 그 수술 방식이 다른 거는 수술할 때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굵은 모발, 이 모낭 단위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심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심죠. 굵고 그리고 이식할 때 그 이식하는데 그 구멍도 좀 크게 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여성분들을 이식할 때는 상당히 가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굵은 모발에서 그걸 다시 그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변 머리에 그 피해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심어버리면 그 주변 머리에 피해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그 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술하기 전에 약을 드셔야 돼요.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의 머리는 너무 약해가지고 전혀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바로 수술을 하면 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 치료를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1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도 6개월은 지나서 치료하고 6개월은 지나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그 여성분들 머리는 남성분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카락을 심으면 이 머리카락끼리는 이렇게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정삼각형이라고 치죠. 중앙이 비어서 여기 딱 심으면은 자랄 때 요 정삼각형이 중앙이 심었잖아요. 그럼 중앙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 전체가 삼각형이 작아지면서 끌려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쪽으로 몰리고 딴 쪽은 또 비게 돼가지고 이걸 터프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머리카락이 독특한 건데 굵은 머리를 심을수록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심어야 돼요. 나눠서.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여성에서 뷰티 유튜버들이 많이 받는다는데 여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이 헤어라인 교정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헤어라인이 아니고 이쪽 위 탈모에 대한 이식이고 탈모에 대한 이식은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결과 내기 어려워. 그 머리 헤어라인에 대한 거는 자연스럽게 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주변 머리 피해 없이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헤어라인은 많이 권하는데 이 위쪽 탈모 수술은 좀 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해피팅님 계속 질문인데 이식한 머리는 몇 달 후부터 자라기 시작하나요? 자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하나 의학적으로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나요? 하면 3달 정도부터 자라는데 3달 후에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졌다가 새로 자랄 때는 흰 솜털로 시작합니다. 흰 솜털로 시작해서 자라면서 약간 검어지죠. 그 다음에 굵어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거든요. 처음에 흰 솜털이나 가는 검은 머리일 때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환자분들 사이에 갭이 발생한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환자분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봤는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눈에 띄는지를 관찰해 보면은 4달 반에서 5달 반 사이 그 어디에서 자라는 게 평균적인 것 같아요. 4달 반에서 5달 반. 그러니까 기대하실 때는 눈으로 보이는 걸 기대하실 때는 5달 정도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바로 머리가 풍성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머리가 풍성해진다고 하려면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요만하잖아요. 풍성해지려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그러니까 수술하실 때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오늘 했으면 1년 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좋아진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음 동글뱅이님 질문 보겠습니다. 이식을 여러 번 받는 분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한 분은 5번인가 6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하고 갈수록 좀 소량을 이식하긴 한데 뒤에 요즘은 비절개 수술이라는 게 있어서 뒷머리를 아주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빼면은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수술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 예전에 절개 수술 이렇게 칼을 대서 뒷머리를 이렇게 절개해서 피부 자체를 띠 모양으로 떼내고 꿰매고 이런 수술할 때는 평생에 한 2-3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자체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비절개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비절개 수술 작은 구멍을 내서 머리카락을 뽑는데 뒤에는 없어지죠. 뽑은 자리는 없어져요. 이게 다시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식하면 여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머리를 계산적으로 딱 이렇게 뽑으면은 몇 번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몇 개를 결국 최종적으로 몇 개를 뽑을 수 있냐예요. 한 번에 뭐 3,000모씩 뽑으면 10,000모다 그러면 한 번에 3,000모씩 하면 4번에 걸쳐서 할 수 있고 뭐 12,000모다 그러면 3,000모씩 하면 이것도 4번이군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2,000모씩 하면 6번. 그러니까 이 개수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는 거지 횟수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절개식 할 때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저는 몇 모까지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다음 질문을 볼까요? 나무와 달님이네요.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이신데 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용이 저도 사실 모발 이식 비용을 정할 때 타 병원의 비용을 참고합니다. 저도요. 왜냐면 저 혼자 무슨 비용이 뭔가 뒤죽박죽이 아닌가 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거나 너무 싸면은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서 너무 싸면 여기는 뭔가 그렇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환자분이 어떤 약국에 가서 우리 병원 근처에 약국이겠죠. 근데 저희 병원 근처는 그 압구정 그쪽 그 권역이라서 모발 이식하는 병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약사분이 저희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탈모 이식이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긴 한데 그 약사분이 기본적으로는 1,000모당 2,500원으로 계산하면 되더라. 평균적인 게요. 1,000모당 2,500원. 1,000모당 2,500원이면 2,000모를 하면 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희 병원을 이렇게 봤더니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으실 때 1,000모당 2,500원이요. 요즘은요.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박상현님 질문 한번 볼게요. 25살이시고 남성이실 거예요. 그죠? M자가 의심돼서 피부과 갔더니 탈모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너무 젊으시니까 바르는 약부터 해보자. 그래서 마이녹실 5%부터 처방을 받았군요.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아니고 그게 의사 선생님도 부작용을 걱정하셨나 보죠. 그래서 마이녹실 5%를 처방을 받았다. 이런 건 뭐냐면 이 처방 딱 들어보면 이거는 안전 위주의 처방인데 안전하기에는 거의 뭐 상당히 안전하겠죠. 어떤 전체적인 몸에 부담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젊은 남성의 M자.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방이다. 안전 위주의 처방이라고 그러죠. 뭐 잘못된 처방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안전으로 기울었어요. 효과가 어땠는지 보면 아직 시작은 안 하셨군요. 알아보니까 마이녹실 5%가 부작용이 많고 머리가 초반에 엄청 빠진다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아직 많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마이녹실을 쓸지 그냥 약을 먹을지 고민이다 이렇게 하셨네요. 사실 아직 많이 티가 안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바르는 약을 지금 안전 위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진행이 느리고 M자가 아직 심하지 않다면 마이녹실 쓰면서 좀 두고 봐도 됩니다. 이거는 진행 속도에 따른 거예요. 진행이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보시고 올해 봤잖아요. 근데 내년에 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또 말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확실히 진행이 된 것 같다 하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녹실 바르시는 것보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거의 비슷하고 아직 심하지도 않다 그러면 마이녹실 5% 바르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1년 해보고 다시 티가 더 난다. 심해졌다 하면 그때부터 약을 드시는 게 어떨까.
저도 사실은 이 새가슴이라서 되게 안전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근데 효과하고 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너무 안전 쪽으로 가면 탈모가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 그 안전하게 했던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자, 다음 오늘은 질문이요. 정수리 탈모는 이식이 어렵다. 혹시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정수리 탈모. 정수리를 말할 때 환자분들은 여기 이 천정을 바라보는 부위 주로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정수리는 이 가마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는 보통 뒤쪽에서 보이는 부분이죠. 뒷머리가 아니라 뒷머리의 위쪽 여기. 그래서 거기 수술이 어렵습니다. 1번이 이 가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향이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용돌이식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촘촘하게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란 다음에 보면 이 M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백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뭔가 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이 정수리는 가마가 있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M자랑 똑같은 그 개수를 심었을 때 정수리 같은 경우는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M자 판단할 때처럼 언뜻 보고 한 2,000모 심으면 되겠구나 하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같은 효과 나려면 4,000모 심어요. 너무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리에는요. 그래서 치료를 충분히 해서 살릴 머리 다 살려놓고 모자라는 거를 수술할 생각을 해야지, 치료 전혀 안 하고 여기 이만큼 비었으니까 수술해 주세요 하면 개수가 여기만 해도 6,000모 막 이렇게 됩니다.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그때는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술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마 때문에 이 빽빽한 모습을 연출하기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수리에 권하는 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치료를 했어요. 약을 드셨고 뭐 주사도 하셨고 이런데 아직도 보이죠? 그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수술은 좋은 점이 이게 볼륨이 살아요. 푹 꺼져 있던 게 수술한 머리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런데도 보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예전에는 또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두피 문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피문, SMP, 작은 점을 찍어가지고 빈자리를 메꾸는 건데, 모발 이식 수술이 된 상태에서 정수리에 거기에 두피 문신을 딱 하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보면 완성도나 만족도는 수술하고 난 다음 수술 반복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술을 한 다음에 나머지 보이는 거는 두피 문신으로 딱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완성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이 어려운 이유는 가마 때문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 때문에 빽빽한 모습을 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수리 이식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바람결애님께서요. 비절개 모발 이식 요즘 많이 한다던데 절개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흉터나 회복 속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단점. 그렇죠. 일단 장단점 하면 비절개 수술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비절개 수술요. 일단 흉터가, 계산만 잘하면 흉터가 훨씬 적게 남고, 특히 비절개 수술 뒤에서 이 익스트랙 모발을 뽑아낼 때 구멍을 내게 되는데, 구멍의 크기 1.0mm로 구멍을 내고 뿌리째 뽑는 거랑 1.0mm로 구멍을 냈던 흔적하고 0.8mm로 구멍을 뚫어서 모발을 채취한 흔적이, 나중에 흉터를 보면 비절개 흉터 중에서도 0.8mm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0.8mm로 했을 때는 절개 흉터에 비하면은 훨씬 적게 남습니다. 근데 1.0mm로 여러 개를 뽑아버리면, 한 3,000모 이상 뽑아버리면 그것도 별로 보기는 안 좋습니다. 이게 들면은 이런 하얗고 둥근 흉터가 흩어져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0.8mm로 이렇게 뽑았을 때는 흉터는 절개보다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젊은 남성분들 이 머리 이렇게 짧게 하고 싶을 때 비절개로 0.8mm로 했을 때는 티가 거의 안 나죠. 그 다음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 회복 속도도 비절개 장점인데 훨씬 빠릅니다. 절개는 일단 상처가 이 실밥 푸는데 1주 내지 2주 걸리고 상처가 완전히 났는데도 2주 이상 걸리거든요. 뒷머리 꿰매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절개했다 꿰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절개 같은 경우는 작은 구멍이 저절로 낫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회복 속도는 그 일주일이면 나올 수 있죠. 그다음 여기 또 그 장점이 비절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통증인데 수술 시 통증이 아니고 수술 후의 통증입니다. 수술했을 때 마취가 다 깼다. 뭐 수면 마취든 전신 마취든 부분 마취든 마취가 다 깼어요. 마취가 다 깼을 때 절개 수술 같은 경우 이 뒤쪽 꿰맨 데서 이 당기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욱신욱신하고. 근데 비절개는 그날 밤에도 통증이 훨씬 적죠. 환자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에 10분의 1 이하의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비절개의 그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통증이 훨씬 적다. 그 다음에 회복 속도가 빠르다.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절개의 장점은 뭐냐면요. 절개의 장점은 1번 장점은 절개는 이 띠 모양으로 해놓고 이 큰 이 룻배 큰 돋보기 같은 걸로 아니면 현미경 이런 걸로 모발을 그 조직에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이 결국 보면 생착률이 절개가 더 높습니다. 생착률이. 그래서 생착률 면에 있어서 절개가 더 낮다. 이렇게 되는데 비절개는 그러면은 생착률이 낮은데 왜 하냐? 절개 2,000모를 할 때 비절개는 한 2,500모를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서 그거를 커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절개와 비절개를 결국 보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하게 되죠. 복합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비절개 수술이 80% 정도고 절개 수술은 20% 정도.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병원에서 절개를 할 때는 꼭 해야 될 때 헤어라인, 이 헤어라인을 교정하는데 완전히 교정할 때 원래 헤어라인이 이 위에 있어서 밑에 완전한 새로운 헤어라인을 만들 때 저는 절개를 쓰는데 그건 제가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 저는 절개를 하는데 제가 절개를 한다는 거지 뭐 딴 병원에서 절개하면 뭐 결과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던데 제가 할 때 절개했을 때랑 비절개했을 때랑 저는 절개했을 때 결과가 낫습니다. 제 수술 방법은요. 타 병원은 수술 방법이 저랑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아보카도님이요. 수술 후에 머리 감는 방법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수술 후에는요. 모발이식 수술 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수술 후에 2주 동안 그다음에 특히 초반 1주 동안에 이식한 머리가 그 부위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은 머리가 안 나게 되는데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오늘 듣는 분들 위주겠지만 모발 이식 한 다음에 특히 나중에 자랐는데 다 잘 자랐는데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안 자랐어요. 왜 여기 안 자랐냐? 여기 잘못 심은 거 아니냐인데 제가 지금 수술한 지 25년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1주 내지 2주 사이에 여기가 빠졌던 것 같아요. 모발이. 그분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부위가 어떻게 없으면은 그 다음에 뭐 생착률을 100을 기대했는데 생착률이 60밖에 없다. 주로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젊은 남성이나 여성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헤어라인에서 일어나요. 분명히 뭔가 주무시거나 뭔가 활동할 때 빠졌던 것 같은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할 수가 없는 어떤 딱 느껴지면은 절개보다는 비절개 쪽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개는 하게 되면 머리카락 길이가 이만큼 있거든요. 심은 직후에. 비절개는 아주 짧습니다. 1mm, 2mm. 그래서 머리 감거나 이거 할 때 빠질 수가 있어요. 긁거나 뭐 손대거나 할 때. 그래서 수술 후에 2주 동안은 머리 감으실 때 이식한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 수술한 그 부위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식한 부위. 뒤는 괜찮아요. 뭐 아픈 거 별로 없다 그러면 하셔도 되죠.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 안 감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너무 여기가 또 그 지저분해져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감긴 감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술 그럼 샴푸가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품을 내서 바르고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약한 물로 씻어내면 되니까요. 수술한 다음 날도 바로 할 수 있죠. 그다음 땅콩님이요. 수염이나 눈썹도 모발 이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 뭐죠? 모양도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일단 눈썹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눈썹은 워낙 약하고 짧은 모발이 촘촘하게 그 다음에 방향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그래서 저는 모발 이식 중에 가장 어려운데 어디입니까? 눈썹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썹 모발 이식은 진짜 어렵습니다. 전 잘하는 사람 한 명 본 적 있는데 진짜 감탄할 만큼 한 명인데 그 이후로는 본 적 없고 저도 제가 수술해 놓고도 제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한 거 없어서 눈썹 이식 수술은 진짜 예전에는 했었지 요즘은 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요즘은 눈썹 문신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남성에서도 눈썹이 어떤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모발 이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숱은 괜찮은데 눈썹이 너무 없어 고민이시면 저는 일단 눈썹 문신을 권해드리지 눈썹 이식은 권해드리고 싶질 않아요. 특히 경험이 없는 의사한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고덕님께서요.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끝에 하얗게 붙은 구슬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모근인가요? 지난주에도 한번 누가 질문하셨던데 아니면 그냥 케라틴 찌꺼기인가요? 모근인가요? 케라틴 찌꺼기인가요? 하면 모근의 일부고 케라틴 찌꺼기인가 이것도 맞긴 맞는데 케라틴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덩어리겠죠. 그다음에 이게 빠지는 건 더 심각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모근이 여러 가지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빠지는 그 약간 투명해 보이는 거 하얗게 보이는 그거는 외측 모근초라는 거고 거기서 외측 모근초가 바로 좀 퇴화하면서 케라틴 찌꺼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생되는 부분입니다. 모근에서. 그게 빠지는 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그 탈모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머리카락이 진짜 연모화돼서 되면 빠져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앞뒤가 아니죠. 뿌리 부위와 이 끝 부위가 구분이 안 가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더 이제 심각한 상태죠. 그다음 찐만두님께서요. 두피 보톡스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두피 보톡스 효과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면 이 보톡스는 신경 특히 운동신경 이쪽을 마비하는 건데 이 머리카락의 탈모에 대한 이론 중에 보면 스트레스에서 머리가 빠질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스트레스와 탈모라는 그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모낭에 영향을 미쳐서 머리가 빠지고 모낭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두피의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죠. 두피를 벌겋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 보톡스를 주사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대한 건데 보톡스를 그때 주사하면 좋아진다. 이런 논문은 아직 딱 나오진 않았는데 동물 실험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이론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모낭의 그 탈모 그거를 막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언제 사용하냐면 두피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피가 멀쩡한데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그 스트레스에 의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보톡스를 놓는데 그때 놔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통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통증보다 그 밑에 두피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보면 지루 피부염도 없고 멀쩡한데 두피가 그렇게 가렵다 그래요. 그때 보톡스를 넣으면 또 없어집니다. 가려움증이.
그래서 그때 쓰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 장기간 빠지고 스트레스와 연관관계가 딱 있다 할 때 그때도 씁니다. 그래서 보톡스 효과는 그 정도고요. 그다음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그 두피에 보톡스를 놓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용량. 저희 병원은 두피에 한 번에 50유니트를 놓는데 비용은 30만 원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용을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거기서 크게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30만 원 아니면 33만 원 뭐 이럴 것 같은데. 그 얼마나 놓느냐. 그다음 보톡스를 뭐 어떤 걸 사용하냐. 그 병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우님,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고 머리숱이 적어서 그렇죠. 이런 분들은 조금만 빠져도 티가 많이 납니다. 원래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져버리면 사람들 오해를 하죠. 머리 많이 빠졌구나. 이해 오해를 하죠. 학창 시절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아예 밀어버릴 생각도 하고 있군요. 그래요. 원장님은 너무 가늘고 적은 수치라도 머리가 있는 게 두피에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관리 편하게 밀어버리는 것도 좋을까요? 저는 일단 머리 미는 거에 대해서는 머리 미는 게 아까 눈썹 문신 말씀드렸죠. 그게 눈썹 문신도 제가 처음에 탈모 이 클리닉을 하던 25년 전, 20년 전 이때는 남성의 눈썹 문신은 아주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걸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남자가 왜 저런 걸 하지? 여성들도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았어요. 다 그리고 다녔지. 눈썹 문신은 좀 미용에 아주 좀 관심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머리를 미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트렌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면은 사람들이 왜 밀었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는 거에는 그것 때문에 일단 반대입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나는 밀고 다니고 싶다 해서 밀면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죠. 그래서 머리 민 게 잘 어울리면 저는 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크게 신경 뭐라 안 그러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머리 미시기 전에 한번 만약에 머리가 빠지고 있다면 탈모에 대한 치료도 해보시고 왜냐하면 미녹시딜 같은 발모제나 주사 치료, 발모 주사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발모제를 섞은 주사를 하면 원래 가늘던 머리도 더 검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 또 하는 게 어느 부위가 특히 이쪽이나 앞머리 이쪽이 신경 쓰인다고 부분적으로 모발 이식하는 거. 그때 모발 이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 하면요. 원래 얇으시잖아요. 그럼 뒷머리도 얇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도 뒷머리에서 제일 굵은 머리만 뽑아서 대량으로 이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도 머리숱이 적기 때문에. 남들이 3천만 원, 우리는 1,000모만 그중에서 제일 굵은 모만 뽑아가지고 옮기죠. 그 제일 필요한 대로. 수술은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두피 문신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많이 뭔가 개선될 수 있죠. 먼저 그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보고 뭐 너무 복잡하거나 뭐 치료도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때 뭐 하셔도 되겠죠.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밀까? 아니면은 수술하고 문신을 해볼까? 그때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보다는요. 그냥 군렁님, 머리 감을 때 샴푸하고 3분 지나고 감는 게 좋나요? 이렇게 뭔가 방치하고 감을 때 장점도 있죠. 장점은 머리가 훨씬 깨끗하게 씻기게 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샴푸들은요. 이 샴푸가 그 안에 그 씻는 세정 성분이 있잖아요. 보통 소디움 로릴 설페이트라고 들어있는데 중성 세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머릿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씻을 수 있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 두피에 자극이 됩니다. 피부 자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놔두면 놔둘수록 피부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샴푸는 기본적으로는 도포하고 샴푸하고 그냥 씻어내는 게 기본이죠. 기다리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기다리냐 하면 그 소디움 로릴 설페이트 SLS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약한 걸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약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걸로 돼 있으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이비 샴푸 뭐 기재를 썼다. 뭐 이렇게 베이비 샴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니조랄 샴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비듬 샴푸. 비듬 샴푸는 하고 5분 있다 씻으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기다렸다 씻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약이 침투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샴푸 기재를 안 쓰고 그 베이비 샴푸를 쓰죠. 그래서 이 자극이 덜한 걸 써서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쓰는 샴푸가 만약에 그런 순한 샴푸 계통이면 이게 방치하고 감아도 좋죠. 근데 일반 샴푸 뭐 마트에서 그냥 산 거다 하면 그냥 바로 감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2번 하는 게 더 좋죠.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샴푸를 10분 방치하고 씻으면 너무 깨끗하게 씻긴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끔 하는 건 몰라도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자극 때문이죠. 다음 짓도님, 아빠가 탈모이신데 고3 여학생이신데 저도 탈모가 될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빠가 탈모라도 고3 여학생분이면 탈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탈모 유전자가 여성에서 와도 그 탈모는 발현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 탈모가 그 유전인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밖으로 안 나타나죠. 그래서 고3 여학생인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는 머리가 많이 빠지신다.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빠지는 거겠죠. 고3 그 여학생이시면 그래도 언제 빠질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1번은 고3이시니까 상상이 안 가겠지만 갱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갱년기에 그때가 되면 이제 아버님이 탈모셨으면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빠질 수 있는 그 이유가 갱년기 때는 이제 완경에 도달하시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요만큼 있던 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탈모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갱년기 탈모 때 어떻게 치료하냐면 미녹시딜 먹는 걸 주로 쓰지만 거기에 더해서 남자들이 쓰는 탈모약이 있거든요.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를 같이 쓰기로 합니다. 그다음 야식님께서 최근 몇 년간 관자놀이 부분이 관자놀이 여기군요. 점점 올라가면서 축두부 라인이 거의 직각처럼 변했습니다. 관자놀이 이쪽이 이렇게 밀렸나 보군요. 이렇게 각이 있죠, 그죠? 이렇게 각이 있는데 이게 밀리면 이쪽으로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되죠. 남성형 탈모에서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 측두부 이 옆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옆 헤어라인이 옆으로 밀릴 때는 이쪽 M자 그다음에 앞쪽 헤어라인도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특히 탈모가 심한 분들이 이렇게 되죠. 근데 M자 탈모와 이게 같이 움직였다면은 이 국소적으로 되죠. 국소적 탈모의 대표적인 게 M자거든요. 앞머리, 윗머리 멀쩡한데 여기만 확 없어지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M자 타입인데 이쪽이 같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럴 때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좀 액티브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쪽이 심했던 분은 결국에는 딴 데도 다 빠지더라고요. 이쪽만 결국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시작은 이쪽이 시작했는데 결국 보면 심한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본 분들은. 다음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할 때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할수록 수술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술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제가 나중에 되면 막 말립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말리는데 그분들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절개 수술은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실 거예요. 진짜 간 큰 분 아니면 못할 텐데 비절개 수술은 해보시면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 다음에 만족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뒷머리 봐주시고 뒷머리에 할만한 머리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데 조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계속 있으니까 그분들은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뒷머리를 걱정했었는데 하고 나면 제가 또 워낙 수술을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뒷머리 때문에 뭐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났더니 이 의사가 막 뒷머리 걱정해서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할수록 수술이 어렵거나 그렇죠. 저는 할수록 수술이 어렵죠. 왜냐하면 더 잔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뒤에서 뽑을 때 티가 안 나게 하려면 어디 걸 뽑아야 되느냐. 게다가 개수도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려운 건 없고 제가 어렵죠. 다음 지또님, 아까 말씀하셨죠? 두피 찢어지고 여러 번 터져서 꼬매고 3년이 지났는데요. 아직 정수리가 휑하네요. 일단 두피가 찢어졌다. 그 다음에 꿰맸다 하면 일단 그 부위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는 꿰맸다 하면 거기는 흉터가 나고 그 주변에는 머리가 나지 않는 이게 생기게 되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신경외과 수술이죠. 신경외과 뭐 뇌종양이 있어서 이렇게 찢고 꿰매면 그래서 그건 그냥 칼로 이렇게 쫙 하고 꿰맸지만 이렇게 라인이 쫙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부모님이 탈모가 있든 없든 간에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면 거기도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두피 모발 이식도 상당히 어렵죠. 난이도가 아주 높은 수술이고 그냥 이식하면 나지 않습니다. 특히 흉터 중에 가장 모발 이식이 안 되는 게 이 꿰맨 흉터입니다. 꿰맨 흉터, 전층에 걸친 흉터. 그래서 잘 알아보고 수술하셔야 되겠죠. 머리가 뽑히면 다시 나죠. 근데 뽑힌 게 아니라 꿰맸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그러고 너무 크면 머리 안 나죠. 피가 날 정도의 상처다 하면 머리가 죽을 수 있죠. 김재민님,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염색을 하거나 펌을 하는 게 탈모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탈모, 기저질환, 그죠? 예를 들어 김재민님이 원래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고 부모님이 탈모가 있고 뭐 가족들 중에도 그 친척들 중에도 탈모 있는 분이 있고 하면 탈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원래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염색이나 펌을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하면 머리 빠지는데 더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가족들 중에 탈모도 없고 원래 머리도 튼튼했고 이런 분이라면 사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염색이나 펌 같은 걸로 영향을 받지 않죠. 특히 뭐 새치 때문에 하는 정도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머리가 기본적으로 어떤지, M자 어떤지, 정수리 어떤지, 옛날보다 머리가 더 가늘어진 것 같은지 이런 걸 먼저 느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안심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동그란님 질문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피 문신을 고민 중인데 실제 모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나요? 두피 문신을 고민 중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미 탈모가 돼서 머리 어딘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현재. 탈모가 진행 중이라는 거는 머리가 그냥 놔둬도 머리가 계속 약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약해져 있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허약한 상태고 점점 허약해져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허약한 사람의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화장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 두피 문신도 이런 허약한 머리에는 영향을 줍니다. 피가 날 정도로 해야 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나요면 탈모가 없는 튼튼한 모발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탈모가 없는 튼튼한 모발이 있는 분이 두피 문신을 할 리가 없잖아요. 왜 하겠어요? 머리가 많은데. 근데 두피 문신을 고민 중이시라 하면 이미 어딘가에 모발이 허약해져 있는 건데 거기에 두피 문신을 하면 머리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피 문신을 하시기 전에 적어도 탈모에 대한 먹는 약을 계속 먹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해서
6개월 내지 1년 이상 잘 하시고 문신 후에도 나는 약은 계속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그 계획이 딱 서면 그때 두피 문신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잘 보내세요.